오늘은 시월어 사과원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생종하고 중생종 감사 비료를 10일입니다. 지금 동로, 아리수, 기타, 료가 수확이 거의 끝나갑니다. 수확이 끝나면은 감사 비료를 연면시비 해주면 됩니다. 저희 요거는 홍로인데요. 저는 이미 감사 비료를 연면시비 했습니다. 그 조중생종 감사 비료는 요소 10kg에서 15kg, SS기 한 차에 요소 10kg에서 15kg를 녹여서 연면시비 해주시면 됩니다. 반사 필름을 밑에 피복하기 전에 새 피해가 많은 과수원, 산 옆에 있는 과수원은 조류기피제를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린재 피해가 많은 과수원이 있습니다. 노린재 피해가 많은 과수원은 살충제를 한번 살포를 해야 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살충제를 한번 넣을 계획입니다. 이제 잎따기를 다 끝내고는 반사 필름을 피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사 필름을 피복하는데 그게 반사 필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m, 1m 20, 1m 50, 2m 짜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다 피복을 해봤습니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먼저 2m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m 반사 필름은 이 수간 하부에 까는 게 아니고 중간에 깝니다. 열 사이에. 그러면은 그거는 2m 까니까 까는 그 노력이 절감이 돼요. 한번 깔아보면 되니까. 1m나 1m 20 요 수간 하부에 깔면은 양쪽에 깔아야 되죠. 근데 2m 짜리는 중간에 한번 까면은 되니까. 근데 그 단점이 있어요. 제가 깔아보니까 그 반사 필름을 피복하고는 작업하기가 아주 곤란해요. 반사 필름을 밟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업할 때 아주 불편하더라. 그리고 중간에 깔기 때문에 사실 그 색이 잘 안 나는 게 수간 하부에 그 달린 그 사과들이거든요. 그런데 멀리 깔아 놓으면 이렇게 반사가 되긴 돼도 바로 밑에 거는 반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간 하부에 그 과일들은 색이 좀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전에 그 장사분이 오셨는데 2m 짜리를 깔아 놓은 과수원에서는 그런 걸 깔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러냐, 이 아무래도 이제 장사들은 전체적으로 색이 잘 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2m 짜리는 이제 더 이상 깔지 않고 1m 50도 깔아봤는데 그거는 약간 어중간하고요. 저는 주로 1m 20하고 1m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m 20을 깔면 가장 좋긴 좋은데, 문제는 1m 20을 깔아 놓으면 양쪽에 2m 40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열간거리가 4m인 경우에는 이 1m도 채 안 남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 필요할 때 SS기나 안 그러면 작업 차량이 왕복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반사 필름 위에 벽돌을 놔놓으니까 그 벽돌에 이게 밟혀가지고 바퀴가 그렇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는 1m 반사 필름을 주로 피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간에 가운데 공간이 좀 넓어요. 1m 짜리 반사 필름을 피복해 놓으면은 그 기계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어요. 중간에 2m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사과 색이 아무래도 좀 잘 안 난다. 그러면 칼리 비료를 한 번 더 살포하고 싶다. 그러면은 1m 짜리 반사 필름을 펴 놓으면은 반사 필름을 핀 이후에도 칼리 비료를 연면 시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 운반차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과 수확할 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반사 필름을 피복하면은 수확 때까지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과수원을 다니면서 순찰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 이 탄저병이 걸린 과일이 있습니다. 그런 과일은 따서 묻든지 안 그러면 멀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잎따기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추가 잎따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수확 때까지 보고 추가 잎따기를 해야 됩니다. 인력을 사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 추가 잎따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인력을 사서 이제 잎따기를 했는데 한 분이 초짜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 이제 잎따기를 전혀 안 해본 분인데 사다리 타는 걸 굉장히 겁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잎딴 거는 보면은 7단 사다리를 3단 몇 개 안 타요. 그러니까 저 위에는 전부 다 남았어. 그리고 보통 그 인부들을 사서 잎따기를 하면은 아랫부분에 잎따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허리를 구부리면 굉장히 허리가 아프거든요. 사실은 밑에 잎따기가 제일 중요한데 밑에 잎따기를 안 하니까 남겨놓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주인이 다니면서 전부 추가 잎따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요거는 1차 잎따기가 끝난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추가로 다니면서 보고 잎따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잎따기를 이렇게 잘 해도 나중에 비가 오거나 이슬이 내리면은
이 위에 있는 잎들이 또 밑으로 쳐져가지고 여기 또 데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다니면서 그런 잎들을 또 추가로 따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에 보면은 이런 밑에 부분 보면 이런데 잎다귀가 또 겹쳐 있어요. 지금 한 며칠 지나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추가로 이렇게 윗부분을 잎다귀를 해주면은 여기에 색이 햇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좀 미진하죠. 그러면 이렇게 잎다귀를 해주면 됩니다. 수확 때까지 계속 다니시면서 추가 잎다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잎다귀를 하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과일 돌리기입니다. 적과를 잘 해놓으면은 과일 돌리기 할 과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도 이렇게 적과를 잘 했더라도 과일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나중에 이것처럼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 가지 옆에 과일이 붙어가지고 가지하고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과일들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돌려주기를 할 때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아무 때나 돌리면 되는 게 아니고 한쪽 면이 과일 색깔이 충분히 난 뒤에 다른 쪽 면을 돌려줘야 돼요. 여기 지금 과일을 보시면은 이게 상당히 굵은데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가지는 다른 가지인데 이게 굵어지면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과일은 여기 아직 색이 덜 났어요. 여기 색이 더 나면은 요거를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쪽이 색이 안 났죠? 이렇게. 자, 요거를 돌려주면은 요렇게 붙여놓으면은 돌려가 붙여놓으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색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독으로 있는 과일은 돌려주기를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돌려도 원위치가 됩니다. 돌려도. 자, 이거는 돌려도 원위치. 그러니까 이런 과일은 반사필름으로서 최대한 다른 면에, 뒷면에 색이 나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붙은 과일은 이렇게 돌려주기를 하면은, 이게 돌려주면 그대로 이렇게 보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주면은 색 안 난 부분이 그대로 있죠. 이렇게. 저희 저온 창고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저온 창고를 정리하고 소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저온 창고를 보시면은 안에 사과 박스도 들어가 있고, 지게차, 전동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 꺼내고, 그 다음에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소독을 해야 됩니다. 창고 소독은 살균제로 하거나 안 그러면은 차염소산 나트륨으로 하면 됩니다. 차염소산 나트륨에 물을 희석하면은 그게 락스입니다. 그래서 락스를 그 물에 200대로 희석해 가지고 창고 내부를 소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소독을 하고 문을 다 열어 가지고 환기를 하고 다 마른 후에 며칠 지난 후에 사과를 입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창고 소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